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결정, 오늘 밤 7시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준석으로서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참 심각한 하루, 운명의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사실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후 7시에 열어서 김철근 정무실장을 불러서 사실 팩트체크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아마 투표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의견이 맞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준석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 다음 오늘 윤리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질질 끌 수가 없다 라는 부분에는 거의 이제 합의에 도달해 있어 보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린다, 이준석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론은 당원권 정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준석이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정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한니발 장군, 천년 로마 역사에서 가장 로마의 위협적인 장군, 그런 장군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으로 꼽히죠. 명장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한니발 장군의 비유를 하면서 이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에 로마를 거의 멸망까지 몰아넣을 정도로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포에니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카르타고로 돌아가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원로원에 의해서 쫓겨나서 자살을 하는 이런 지경에 이릅니다. 이걸 비유를 하면서 이준석이 자신이 전쟁에서는 이기고 결국 정치에서는 지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정치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망치와 모루도 전장에서나 쓰이는 것이지 안에 들어오면 뒤에서 찌르고 머리채 잡는 거 아니겠나 라면서 자신이 지금 처지를 한니발 장군에 비교를 했습니다. 한니발 장군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진격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지금의 스페인을 지나서 프랑스 남부를 지나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전략가이자 군인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기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에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공격한 한니발 장군과 자신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 당하는 것 아니냐.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자신이 주도해서 이겼는데, 당대표로서 이겼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자신은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전쟁에서 이겼는데 정치에서 지는 한니발처럼 자신이 정치적 계략에 휘말려서 자신이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의 착각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런 부분에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윤리위를 대처하는 방법에서도 이런 착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런 이야기부터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윈, 진화론을 주장을 한 다윈 때문에 우리 생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지 않습니까? 다윈이 말하고자 하는, 진화론의 다윈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하는 것이죠. 변화에 적응하는 종만 살아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적자생존이 말씀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0대가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되는,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내고도 1년 만에 리더십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내내 돌아보시면 이준석이 1년 내내 똑같은 리더십, 똑같은 행태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이준석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준석의 굳은 생각, 제가 이준석을 보고 어떻게 해서 기성정치인이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투쟁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정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또 정치를 하는 자신의 어떤 목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취해내는 이제 힘, 권력 투쟁 의지가 있는 것인데, 이준석은 권력 투쟁 이 방식과 이 의지만 보이고 비전, 적응하려고 하는 시대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게 자신이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런 비전은 보여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꾼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1년 동안 전혀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지 않았느냐? 지난 1년 동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준석을 탄핵해야 된다, 많은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준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자신의 개혁적인 성향, 자신은 젊은 청년들의 리더십, 미래의 리더십, 이런 이미지를 세웁니다. 뭐 그까지는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당내에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자기 이미지를 세우는데 성공했다면, 또 거기에 이어서 선거를 2번 승리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집권을 한 집권 여당이 된 겁니다. 이준석이 여기에서 토사구팽 이야기를 하는데, 토사구팽이 아니고 뭐 자업자득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이준석이 여기서 정확하게 자신이 토사구팽이라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야 합니다. 근데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맞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면 자신의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지난 1년 되짚지 않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빚은 부분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었는데 이준석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준석이 전쟁을 잘했는데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이준석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열심히 하지 않고 전쟁 중에 자기 정치를 한 겁니다. 전쟁 중에 자기 정치 투쟁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보였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빚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적을 앞에 두고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당 후보와 갈등을 빚은 겁니다. 후보의 힘,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전쟁은 이겼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당원들은 묻는 겁니다. 이준석의 리더십 바뀌느냐? 바뀌지 않는다면 여기에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데도 이준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한니발에 자신을 비교를 했는데, 한니발이 아니고 또 누군가는 소위 처칠, 영국의 처칠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는 이제 수상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처칠식의 리더십, 좀 공격적이고 고집불통의 그런 리더십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영국 국민들이 처칠 수상을 버리죠. 이제 그걸 비유하는 것이 많은데 이겁니다. 이준석이 바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지 못한 것은 이번 윤리위에 걸려든 것이 자신의 성접대 부분이고 증거인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증거인멸 부분입니다. 성접대는 뭐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인멸을 왜 했느냐? 성접대가 없었다면 이준석이 왜 그쪽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의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새벽에 자신의 최측근인 김철근을 보냈느냐? 그 다음에 7억 투자 약속을 해주고 확인증을 받았느냐? 왜 당대표가 그런 짓을 했느냐라는 것이 지금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준석이 바뀌었다면, 자기 리더십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이건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적을 만들고 자신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식의 그런 지금까지의 행태는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 윤리위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윤리위에 자신의 성상납 부분이 회부될 때 이미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부되는, 당대표가 자신이 임명한 윤리위원장, 윤리위에 의해서 회부가 된다? 이걸 막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은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막지를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행태처럼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당의 기성중진들과 계속 싸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자신이 개혁적이고 자신은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데 전쟁에서도 이겼고,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한다라는 구도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닌데? 당 중진들도 같이 노력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냈는데, 정권 교체를 해냈는데 이준석이 무리하고 있네? 이준석이 자신의 성상납 그 증거인멸 부분을 해명하면 될 일을
의혹이 없다면 왜 쓸데없이 계속 지난 1년 해온 것처럼 똑같이 계속 당 중진들을 적으로 몰고 반개혁적이라고 몰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마지막 방법으로 내는 것이 이제 윤리위를 공격하고 윤리위를 흔듭니다. 이게 용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윤리위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냐? 윤리위원장을 비롯해서 9명의 윤리위에서 김철근을 불렀습니다. 간단합니다. 김철근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다.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 커져서 다른 언론에도 터져나갈까 봐서 무마하기 위해서 가서 7억 투자 유치 약속을 해주고 확인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준석이가 김철근을 시켜서 7억 투자 유치까지 약속해주고 확인증을 쓰고 김철근은 지금 이준석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언론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이준석이 바보입니까? 그 뒤에 또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준석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만약에 들통이 나면 이게 증거인멸에 바로 걸려든다라는 걸 이준석이 몰랐겠습니까? 알고도 한 것은 그만큼 급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윤리위에서 윤리위원들 앞에서 김철근이가 지금까지 해온 이런 변명 말고 다른 변명을 내놓을 수 있다면, 설득력 있는 변명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놓을 수 있다면 이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지 못한다면 이제 징계는 불가피하다. 회부가 됐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무혐의로 가는 것은 어렵다. 여기서 결론은 내려야 한다. 이제 징계가 쭉 있지 않습니까? 경고가 있고 당원권 정지가 있고 탈당 권고가 있고 제명이 있는데 탈당과 제명은 최고위원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는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의결로 넘기면 징계의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가 뒤집을 가능성은 당연히 뒤집겠죠.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명과 탈당 권유는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남은 것은 경고와 당원권 정지인데 경고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준석의 태도로 봐서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가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면서 남은 것은 이제 당원권 정지밖에 없는 겁니다. 당원권 정지 상당 그러니까 1개월에서 3년까지죠. 당원권 정지를 하면 당대표에서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리위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철근이 지금까지의 변명이 아닌 다른 변명, 다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리위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징계 중에서 당원권 정지가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이준석이 윤리위까지 공격을 했다. 이건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판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잘못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 이건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준석이 착각하고 있다. 1년 동안 착각해온 그 리더십의 방법을 지금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바꾸지 못하고 고집하다가 자기 스스로 지금 함정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준석이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반발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지금 윤리위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윤리위를 흔들지 않고도 징계가 있고 난 다음에 반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윤리위를 흔든 것은 이준석이 여기에서 승부를 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갈라치기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다라는 형식의 지금 적과 아군을 만들어내는 당 안에서 당대표가 1년 동안 이준석이가 한 것 중에 청년들의 상징성 인정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근데 가장 잘못한 것은 당내에서 당대표가 적과 아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리더십은 집권 여당은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공론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